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3년 개미년이 떠나갑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은 마무리가 잘 되시고 계신가요? 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득 담아 더욱더 활기찬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영상 띠별 운세 양띠편이 되겠고요. 우리 양띠 분들이 2024년 갑진년에 어느 운과 함께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많으신 분들이 이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도 하지만은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면서 계획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운세 영상을 많이 참조들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젊은 생각 운세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강의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명리학과 또 구성학이나 학문 두 가지 학문을 조금 결합해서 1년 전체는 구성학으로 다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월운은 명리학으로다가 합충형 파해라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만났으면 또 이별 헤어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던 일이 너무 잘 돼서 또 그걸 확장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운들이 1년 안에 어느 달에 혹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기운과 좀 잘 맞을까 하는 거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개인 사주 명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한번 갑진년이라는 운을 놓고 양띠라는 그 띠를 놓고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기 전에 먼저 갑진년을 예측해보고 이렇게 이제 그렇기 위해서 기본 정보, 양띠 분들의 기본 정보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분들의 기본 정보 중에 시간으로는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의 시간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계절은 음력은 6월이고 양력 7월, 한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어떤 그런 길목이라고 말씀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만물이 성숙하여 독특한 기운이 있습니다. 음양상으로는 음의 기운이고요. 오행으로는 토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양띠생은 12성, 천역성에 별로 활동, 떠돌아다님의 의미가 있어 고향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며 재물과 공명을 얻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네, 양띠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 시작합니다. 구성어로 살펴보는 2024년 갑진년 운세 먼저 본명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본명성은 요 표로 다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에 지금 9개의 별 9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 각각이 본명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 숫자 밑에 있는 연도, 그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바로 자기 연도 위에 있는 숫자가 본인의 본명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본명성이 한 해 한 해마다 운을 바꿔가면서 살게 됩니다. 9개의 운을 돌아다니면서 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자기의 자리,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가 본명성이 정해지면 본명궁까지 정해진 기본 여기에 정의반이 있는데요. 본명성 1, 2, 3, 4, 5, 6, 7, 8, 9, 이 9개의 본명성이 일단 9개 궁에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이런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해마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가 돌아다닙니다. 궁을 옮겨 다니는데 내년도 2024년 갑진년에는 연명성이 3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명성이 3이 되신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양띠 분들은 개미년생과 정미년생이 본명성 6이신데요. 이런 본명성 6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원래 본인들은 건궁의 자리에서 본명성이 6으로다가 자기가 성과 궁성을 갖고 있는데 나와서 자기 궁에서 나와서 딴 궁으로 가게 되는데 딴 간 궁이 어디냐? 그래서 간 궁에 대해서 그 궁의 운에 따라서 한 해를 보내시게 되고 그 운이 본명성 6이신 분들이 한 해 운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서 그 운과 함께 한 해를 좀 보내는 데서 전반적으로 크게 핵심 키워드적인 한 해의 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간궁으로 갔습니다. 간궁은 800 토성의 에너지 기운이 있고 이 간궁에는 핵심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 속에서 우리 600 금성인들이 한 해를 2024년도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자기 궁에 들어온 성이 이 사령 목성 에너지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약간은 길흉적인 부분에서 보면 흉한 에너지 기운이 있습니다. 오왕살, 안검살, 파살이라는 이 에너지 기운이 자기하고 인연이 되게 되면 그 한에는 조금은 그 여파를 받아서 나의 어떤 그 길한 에너지 기운이 조금은 저하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는 에너지 기운이 사업이라는 기운도 있고 거래, 신용 또 연인들 중에서는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이 사라는 기운 속에 있는데 이런 기운이 나한테 와갔는데 왔을 때 깨끗하게 온 것이 아니라 파살이라는 이 운 속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올해 핵심 키워드가 변화라고 했으니 이 변화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운세 영상을 보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무조건 부정적인 결론이 안 좋은 쪽으로 다 갈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런 그 운세 영상이 전혀 의미가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이거 운세 영상을 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약간 좋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600 금성인들은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전체적으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라든지 또 아니면 뭐 계약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운이 모르고 그러면 자기가 조금 급하게 서두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운이 있을 땐 조심해야 된다는 2024년 갑진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조금은 나한테 운이 아주 유리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그런 운도 또 완만하게 다 무탈하게 또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본명성 6이신 분들은 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끌어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잘해서 잘 극복해 가는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본명성 이제 9이신 분들인데요. 1991년생의 신민년생과 1955년생의 을미년생이 본명성 9로 같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가신 자기 자리에 원래 이 리궁에서 자기는 명예적인 부분, 공부, 또 어떤 그 밝음 이런 거 한낮의 태양 같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본인이 간 궁이 이 곤궁에 가 있습니다. 이 곤궁은 기본적으로 어머니 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노력궁이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정적인 부분, 직장운 뭐 이런 것도 다 조그만 부동산운 모든 운이 함께 이 곤궁에 들어가 있지만 어머니의 그 희생 정신 속에 어떤 노력하는 그 가정을 일궈내게 하는 어떤 그런 핵심 키워드를 설명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명성 9이신 분들은 2024년 노력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될 텐데요. 자기한테 온 그 성은 칠적 금성의 에너지 기운이 왔는데 이 칠적 금성이라는 에너지 기운이 연애, 금전 이런 유흥 뭐 이런 거 전체로다가 놀고 즐거운 그런 그 결실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공부 여러분들께서 연애운도 좋고 금전운도 좋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노력만 하면 그런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아주 가장 길한 그 한 해 운이 돼 있는데요. 길한 운에는 아까 제가 약간의 흉적인 부분에서 흉한 운이 오왕사, 안검사, 파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약간 그 좋은 평상시의 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한 운이 있는데 이것도 삼합이라 해서 지지 여러분들께서 이 삼합 올해는 2024년 갑진년에 이 진일의 삼합은 우리가 신자진 그래서 이런 삼합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신자진 요 신이라는 요 곤궁에 들어가는 요 본명성이신 분들은 이 삼합궁에 들어가 있고 삼합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한 이런 그 약간 흉운은 다 본인하고 관계없고 길한 그 기운과 함께 있어서 본명성 그리신 분들은 2024년이 만약에 우리가 뭐 대박이다 뭐 길을 이렇다 그러면 굉장히 대박의 에너지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면서 그리신 분들은 연애 운도 좋고요. 금전운도 좋고 또 공부하면은 이런 운도 좋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길의 운을 한 해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운이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길한 운은 더 크게 더 확대시키고 흉운은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내가 그걸 갖다가 노력으로서 그 흉한 운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명성 3이신 분들인데요. 김인현생입니다. 1979년생이시고요. 한궁이 이 중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제왕궁인데요. 구성왕에서 가장 가운데 중앙에 딱 들어가는 건 제왕이랑 임금의 모든 이 사방 팔방에 딱 그 좋은 에너지로다가 자기가 받게 되면 사통팔달 모든 것이 뻥뻥 뚫려 있다는 긍정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면초가란 말, 우리가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한테는 사통팔달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한 해가 이 본명성 3이신 분들 중에서 그런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깝깝한 그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에 딱딱 막혔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뚫리고 누구한테는 막힐 수 있는 모든 운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운을 다 결정 내리면 그러면 운을 볼 수 의미가 전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이런 거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보면서 사임신 분들 중궁에 들었기 때문에 재앙의 에너지 기운으로 자기의 기운이 굉장히 중심적인 그 기운 속에서 자기의 고집을 너무 부린다든지 또 자기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본명성 6이신 분들보다도 우리 본명성 3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 많은 그 자기 절제력이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그 궁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일이라는 일백수성의 에너지 기운과 함께 암검살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 암검살은 나의 어떤 그 내 스스로 하는 그 에너지 기운을 그 기운을 내가 이겨내는 것보다도 타인에 의해서 조금 그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그 기운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기운이 들어온 거는 구성학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이란 또 에너지 기운은 뭔가 비밀스러운 부분과 어둠, 이 일이라는 요 원래 그 감의 그 상의가 이 가장 그 한밤 자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겨울에 북쪽 겨울에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춥고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비밀, 또 뭐 공부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아주 깊이 빠져서 하는 뭐 철학 공부 이런 것도 이런 거와 연관을 짓게 되는 그런 그 상징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그것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본명성 3이신 분들은 이런 기운 속에서 지혜로운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을 잘 그 활용하셔서 아주 그 2024년을 여러분들께서 순탄하게 잘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전체 조금 길어진 듯한데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명리학으로다가 월운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 여름, 가을, 겨울 12개월이 2024년 갑진년 안에 12개월이 있는데요. 5개의 운이 12개월 안에 배속이 되게 되는데요. 합운, 충운, 형운, 파운, 해운이 어느 달에 배속이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네, 화분입니다. 미오합해서 6월 달에 화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충운이 들어오는 달은 미축충 해서 2025년에 1월 달에 충운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운이 들어오는 달은 축술 및 삼형 중에서 미술형, 반형, 그래서 형운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파운이 들어옵니다. 파운도 역시 술미파, 미술파, 그래서 요 10월 달이 형운과 파운이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입니다. 요 해운이 들어오는 달이 미자, 해, 그래서 12월 달에 해운이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설명을 좀 종합적으로 가서 한 표로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떼 분들의 월별 운세 12신살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월, 3월, 4월이 가장 강한 에너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지살, 연살, 월살에 이어서 망신, 장성, 반한살 기운이 상승하는 어떤 상승 에너지 기운이면 망장반 이렇게 해서 요 임묘진 요 봄의 기운이 양띠 분들이 시작과 함께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다 치고 올라간, 한 해를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에너지를 치고 올라갔다가 5월, 6월, 7월 역마 6회 하게, 요때가 사실 삼재 기운입니다. 요때는 조금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최소한 요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제 8, 9, 10월에 겁재천, 그래서 요 겁살, 제사, 천살 때 요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 에너지 기운과 함께 본격적으로 11월, 12월, 1월
이제 또 2025년을 보겠죠. 진년월 요때 새롭게 시작. 그래서 가장 왕성한 그 달은 2월, 3월, 4월이 12 신살로 볼 때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인제 우리가 운으로 살펴보게 되면 화분이 들어오는 달이 6월 달인데요. 오미화 서로 어떤 사연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인연법에서는 인연 그런 사연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어떤 묶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분 뭉친다는 그런 그 핵심 키워드가 뭉친다, 묶인다, 이런 거를 풀어볼 수 있는 운이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어떤 인연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묶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긍정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운으로다가 길적인 흉으로다가 발현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묶인다고 해서 다 합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함으로써 또 지체가 된다든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부입을 당해 갖고 지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약간의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전제 삼아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저는 길한 그런 그 운으로다가 다가가길 기원 드리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화분에, 물론 내가 지금 뭔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혼자서 자기만의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화분이 약간은 알게 모르게 왠지 잠깐만 깝깝해거나 답답한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걸 느낄 때, 화분 때문에 내가 이런 에너지 기운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라고 스스로를 갖다 조금 이제 내려놓고 다짐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그런 달,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화분은 어쨌든 묶인다는 의미, 사연이 일어난다는 의미, 일 속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거, 뭔가 둘이서 뭔가 합쳐서 서로가 더 윈윈하는 그런 그 상승적인 좋은 길한 운도 있다는 거, 그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연결고리가 있으면 요 6월 달에 충분히 그런 거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10월 달입니다. 형우가 파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형우는 우리가 인사신 사명이 있고 축술미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는 이런 사명 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다가 좀 그 느낌상 어감상 별로 이렇게 편하게 들리진 않지만, 이 축술미, 더더욱이 축술미 사명은 조금은 난해합니다. 토라는 에너지 기운이 세 개가 뭉치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은 얼루티지 럭비공 같은 그런 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참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뻗쳐나갈 수도 있고 크게 압축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런 그 기운인데요. 이 묘지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이 토의 에너지는 축술 및 사명 속의 반영인데요. 물론 전체적으로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토의 에너지 기운이 같이 미토하고 술토의 음적인 기운이 같이 만나서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좀 뭉치는 그런 그 집중력이 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파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순위파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12운선으로 보게 되면 생지, 왕지, 묘지나 생황묘라는 것 중에서 묘지, 또 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에너지 기운이 뭔가 정리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이 토라는 그 기운 속에서는, 그래서 술미파에서는 기존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던 일이 잘 뜻대로 안 되면 그걸 너무 잡지 마시고, 새롭게 진짜 그 기운, 그런 상황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다라는 그 파운의 묘지파 운을 설명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술파 요때는 인연도 마찬가지고, 아닌 인연 끝까지 내가 뭐 붙들고 잡고 있는 것도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때 본인의 어떤 인연 관계에서 좋지 않은 거고 뭔가 불협화음이 너무 크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좀 준비하고 이때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다.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명략적인 의미에서 이런 기운을 살펴볼 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인데요. 이 해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구한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방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떤 상황에 또 남 상대를 그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해운이 그런 그 피해 방해의 운에 가까운 그런 운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해운은 묶이는 운, 또 이 형운은 뭔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거나 응축하는 운, 이 파운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라는 의미 속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거나 이런 운인데요. 이 해운은
합으로 다 뭉치려 그러면 하고 뭉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뭔가 새로운 기회, 충이라는 거로서 뭔가 충돌로서 내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변화를 못 갖게끔 묶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합은 충으로 다 깨트리고 충은 합으로 다 묶어 버리고 이제 이런 게 바로 요 해운입니다. 그래서 피해 방해가 핵심 키워드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5가지 운 중에서 이 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그 힘든 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운을 갖다가 어떻게 개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상대라든지 또 내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언행, 말과 행동 이런 걸 구설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들의 그런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고 좀 자기 스스로 좀 너그러운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한 달을 또 유연하게 잘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면은 무탈하게 한 달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운 아닌 개운으로 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1월 달에 충운입니다. 이때가 또 새로운 기회의 운인데요. 충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운 불편하고 힘들다. 뭐 일단은 부정적인 부분에서 충운이 당연히 깨지니까, 좋은 건 깨지면 충돌해서 깨지면 나쁘니까, 근데 한 면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듯이 운에는 항시 길과 흉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길만 있는 운, 흉만 있는 운은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충운이 어느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었던 분한테 충운이 와서 어떤 외기치 않은 충돌로 해서 내가 또 좋았던 일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그분한테는 흉한 그런 그 달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던 분이 이런 충운이 와서 그걸 갖다가 단절시키고 깨져서 그게 깨지게 되면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회, 시간이 열린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일 거고, 또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그런 그 나름대로 어떤 고민과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그 기회의 운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갑진년 월별 운세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인제는 그 2년 개운법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하는 일, 때로는 우리가 한 해 운세를 보는 것이 우리가 연애운도 보고요. 또 뭐 재물운도 보고 또 건강운도 보고 공부운, 문서운 뭐 이런 것들도 보지만,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2년 개운법인데요. 우리 양띠 분들한테 가장 우호적인 그런 인연띠는 어떤 띠가 될까요? 네, 해묘 및 사방 지지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양띠 분들은 돼지띠와 토끼띠가 본인들하고 우호 세력입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 행동을 같이 하게 되는 삼화 운동을 같이 모으기라는 그런 그 행동 에너지를 함께 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양띠 분들은 돼지띠와 토끼띠하고의 어떤 좋은 한 해 인연이 있고, 이런 분들하고 어떤 인연이 새롭게 만났는데 돼지띠네, 또 토끼띠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기본적으로 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남자 여자를 보면 궁합으로 오게 되면 4살 차이는 4살 터울의 어떤 띠들은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그렇게 좋은 그런 궁합띠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남한테 뭔가 그 도움을 주거나 남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그런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양띠한테 조금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부탁을 한다든지 뭔가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나보다 상위, 나한테 에너지 기운으로 위적인 기운은 인호술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가 우리 양띠 분들한테는 자기가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거나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인연띠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무슨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띠가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이런 띠한테 가서 좀 먼저 여러분들 어려운 그 고민을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효과의 운으로 다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범띠, 또 말띠, 개띠가 우리 양띠 분들한테는 인연띠로서 의외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밑에 후배들을 다룰 때 보게 되면 후배 중에서 만약에 뱀띠라든지 닭띠라든지 소띠 이런 띠들한테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을 좀 주시고 배려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조금 우리가 뭐 내가 리더 입장에서 누구를 끌고 당겨 주고 끌고 간다 할 때 이런 띠들을 좀 유심히 보셔서 이런 띠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고요. 이 양띠분들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하고는 좀 상대적인 에너지 기운이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끼리의 어떤 충돌이라는 그런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하면서 조심조심 같이 그 상대를 하는 그런 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연 개요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두침, 잠자리, 그냥 침대 방향, 머리 두는 방향,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책상 방향,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2신살로서 반환 방향, 천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12신살 중에서도 가장 그 말의 안장을 얹히고 그 안장 위에 내가 앉는다 그러면, 말을 탈 때 안장 없는 말을 타게 되면 많이 불편할 겁니다. 말을 탈 때 말 안장 위에 내가 올라갔을 때 그때 편안함.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말 안장에 말을 올라타서 있을 때는 그만큼 내가 뭔가 명예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럴 때, 그래서 반환살 방향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길한 방향인데요. 그 머리 두는 방향, 두침 방향이라는 것이 내가 편안한 방에 머리를 두고 그랬을 때 당연히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두침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 되는 거고요. 반환살 방향은 우리 그 양띠 분들한테는 동남 방향이고, 시계로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계로 보면 4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요게 이제 해묘미라는 그 해묘미 삼합 운동 중에서 요게 4시 방향이 반환 방향이고, 요쪽 방향으로다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론 양띠가 꼭 여기다 다 머리를 두고 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잠을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방해가 관계없이 자기가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이런 거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대로 주무시면 되고요. 다만 잠자리에 잠깐만 고민이 되고 잠자리에 혹시 만약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한번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딴 쪽에 방향이 이상한 쪽에서 자고 있으면 그러면 이 반환방이 여기가 있는데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자볼까 해서 바꿔서 주무시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명략적인 의미에서 아주 예전서부터 날아오는 이런 꼭 미신이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물론 그 검증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적인 그런 거 지혜로서 살펴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살 방향이 책상을 두는 방향인데, 공부한 학생 또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요즘에 뭐 공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그 개인적인 공부들도 많이 하십니다. 자기 서재 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책상을 두고 이런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책상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신 분들 책상 방향의 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책상 방향을 천살 방에다 두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집중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 근거는 이 천살이라는 게 하늘을 뜻하는데 하늘의 기운인데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제사, 조상들의 제사는 천살 방에 놓고 제사도 지나지만 중요한 것이 하늘에 두고 우리는 나의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나의 마음을 정성을 담듯이 공부하는 기운이 이런 것, 하늘한테 내가 정성을 다하듯이 그런 속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더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천살 방향은 서북 방향이면서 시계로는 10시 방향이 우리 그 양띠 분들한테는 책상 놓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10시 방향을 바라보고 책상 갖다 놓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공부하는 그 어떤 집중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두침 방향과 천살 방향은 완전히 상대적인 방향인데요. 이렇게 이제 서로 어울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좀 길게 자꾸만 이게 여러분들 더 좀 정확한 정보를 집약해서 압축시켜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길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024년 갑진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